네,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우리의 관심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영일만 일대에 석유가스가 최대 140억 배럴 이상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천억 이상 들어갈 시추 계획에 그것까지도 승인을 했습니다. 재가를 했습니다. 자, 이게 뭘 뜻하느냐면 우리가 꿈에도 꾸지 않았던 산유국 대한민국이라는 열차가 일단 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정말 석유가 나올까라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했던 미국 업체 액트지오라고 하는데, 자, 지금 사진에 거기 고문의 얼굴을 보고 계시지만 액트지오가 너무 소규모 업체다, 뭐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체납한 일이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시추 결과 우리 검사 보고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동해를 액트지오 이전에 16년간 무려 16년간 탐사했던 호주 최대의 석유 개발 기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난 1월 달에 장래성이 없다, 석유 안 나온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철수를 했는데, 어떻게 4개월 만에 이렇게 손바닥 뒤집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라고 문제제기가 사람들한테 합니다. 거기다가 한국인한테는 거의 대부분 거의 50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원인 제공을 했던 가짜 석유 소동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대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때 동아일보 사진을 지금 보고 계시지만, 그러나 결과는 꽝이었습니다. 석유가 안 나왔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그걸 믿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포항에서 나왔다는 석유 같은 작은 병을 갖고 다니면서 주변에 자랑도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 밑에 일하던 수석 중에 한 사람, 오원철이라는 분이 호남 정유에 맡겨서 그 석유의 성분을 분석을 했습니다. 했더니 원유가 아니고 정유였다. 원유가 아니고 정유였다. 그러니까 그때 정보기관에서 과잉 충성분자들의 장난이 있었고 대통령이 속아 넘어갔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일장춘몽으로 끝났던 게 산유국 대한민국의 꿈이었는데,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되달릴 수 있을까라고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자, 이 와중에 저의 감으로는, 저의 촉으로는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따 그 얘기를 제가 또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문제는 야당입니다. 야당이 지금 거의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10중 8구 실패할 사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씨가 동해에 가보기나 했습니까? 뭘 한다고 이런 소리를 합니까?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의 조국이도 시대착오적인 산유국의 코미디라고 한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게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있는 얘기로 다가오느냐가 아니고 사람들이 이 얘기 듣고서 거꾸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명언을 했습니다. 그 조국과 이재명이 헛소리하는 거 보고 정말 명언을 했습니다. 이재명과 조국 그자들은 북한에서 석유가 나온다면 민족적 경사라고 해서 박수를 칠 인간들이다. 명언 아닙니까? 그런 민주당의 논리라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라는 북해 유전 같은 자원을 갖고 있다고 해도 정치적 논란 때문에 시추를 해볼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북한에서 저런 검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아마 경협으로 엄청난 돈을, 시추 자금을 우리가 대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헛소리를 할 친구들이 조국, 이재명 그런 친구들이라고 봅니다. 자, 문제는 민주당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의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깽판을 치고 있습니다. 내년 시추에 들어가는 예산을 의회를 통해서 오케이를 하지 않겠다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이게 아무것도 안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얘기가 됩니다. 민주당 의원 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 미국의 영세업체인 액트지오 같은 영세 기업을 대한민국이 선정했는지 그 국정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헛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헛소리라고 봅니다. 해도 너무하는 정쟁을 일으키는 인간들한테 우리가 답답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민주당한테 이런 반응을 불러일으킨 거에 원인 제공의 상당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했다고 봅니다. 정말 윤석열 정부가 차곡차곡 잘 준비해서 어쩌면 실무부처끼리, 유관부처끼리 공동으로 발표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쟤네들은 윤석열이 미워서라도 반대하는 애들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유관부처끼리
발표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돈이 들어가는 최종 재가 단계에서 짜잔하고 등장한다면 어쩌면 지금 같은 극렬한 반대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정말 경제성이 있는 유전이 발표된 다음에 발견된 다음에 그걸 공식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했으면 반대할 사람들이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다 시추도 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140억 배럴 이상의 대유전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표한 거는 이게 잘못하면 나중에 책임 문제가 뒤따를 수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정도 규모의 대규모 유전 발견은 중동에서도 수십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심정적 배경을 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유국의 꿈에 목말라 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도 현재의 정치적인 위기를 탈출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저는 짐작을 합니다.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큰일을 할 때일수록 정화수를 떠놓고 새벽 기도하는 어머니의 심정처럼 차곡차곡 했어야지 국민적 감동으로 가고 설사 실패를 해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한국 사람들이 원래 성질은 급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 과정에서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시추는 해볼 만한 게임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밀어닥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빅카드로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20%의 성공 확률로 벌어들일 수 있는 석유와 가스가 그 매장량을 어마어마하게 돈으로 따지면 1000조 원을 넘긴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이 이번에 제거한 돈 5천억 규모라고 하는 건 작은 돈입니다. 껌값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투자 가치가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이재명이가 해먹었다고 하고는 대장동 범죄 수익금의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무려 4천억 규모나 됩니다. 물론 대선을 위한 비자금으로 뚱쳐두고 있겠지만 저는 그걸 환수받아서 시추 구멍을 뚫을 경우 4개를 추가로 뚫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재명, 당신에게는 어쩌면 이번이 기회일 수도 있다. 한번 잘 생각해봐라. 당신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이번이라고 판단하고 돈을 개원하는 것도 생각해보라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이가 지금 틈만 나면 떠들어대는 게 이른바 민생지원금입니다. 이걸 보면 이재명이 직접 나와서 민생지원금을 1인당 25만 원씩 그냥 나눠주자고 하는 얘기를 열심히 떠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는 이른바 민생회복지원금은 규모가 총 13조 원이나 됩니다. 그 돈을 국민들에게 껌값처럼 나눠주면 그야말로 용돈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행 한 번 가고 밥자리 한두 번으로 허공에 날리는 돈입니다. 그렇다면 국힘당의 박대출 의원이 얘기한 대로 그 돈을 13조 원을 석유 시추에 쓰면은 무려 시추를 130개 구멍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해볼 만큼 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까? 저는 국민들이 이걸 참아줄 수 있다고 봅니다. 나 25만 원 안 받아도 괜찮아. 동해 앞바다에 석유나 한번 뚫어보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운을 한번 바꿔보자라고 저는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를 했던 예산 5천억 원은 너무 작습니다. 왜 이렇게 스케일이 작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세계 최대 규모의 유전 중 하나가 북해 유전인데 그 시추는 무려 35회 연속 실패를 했습니다. 구멍을 35개 뚫을 때까지 석유 한 방울 가스 하나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 막판에 대박을 쳤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35번 그 이상을 구멍을 뚫어볼 각오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5천억 원 이후에 추가로 제거할 가치가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5번 뚫었다고 끝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기에 묻혀있는 석유와 가스의 추정량은 140억 배럴인데 시가로 따지면 달러입니다. 원이 아닙니다. 달러로만 1조 4천억이라고 합니다. 한화, 한국 돈으로 따지면 무려 2천조 원어치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대한민국 국민연금 자산이 1천조 원 규모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연금이 2개가 더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덩어리가 우리가 획득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마치 일확천금의 꿈을 여러분들에게 부풀리는 걸로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 어려웠던 1970년대 석유 한 방울이 나오지 않는 와중에도 중화공업이라고 하는 금자탑을 일궈낸 저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제조업 강국, 누구나 얘기하는 제조업 강국 대한민국은 그 토대 위에 서 있습니다. 이번에 석유가 터진다면 정말 국운을 개척할 수 있는 미천 종잣돈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해볼 만한 게임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는 잘했다. 조금 성급했지만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방송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함께 꿈을 꾸자. 잘하면 대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제안을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